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또 저까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 정치 이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때 네. 가십니까? 네, 저는 시댁이 인천이어가지고 가깝습니다. 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다녀오십니까? 어떻게? 네, 잠깐 다녀옵니다. 아,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저는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고향도 대구라 네. 좀 표고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네. 잠깐 다녀오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향이 대구 쪽이라서 가려면 기차표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네. 또 그리고 차 운전해서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등등으로 대구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아니죠. 부모님하고 뭐 제 동생하고 다 대구 다 살아서 대구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 눈치가 보입니다. 안 가요. 아, 저도 친척 전원이 네. 대구 경북에 거의 거주를 네, 해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혹시 반국가 세력에 물들어서 안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상당 부분 포기하신 것 같긴 해요. 본격적 얘기죠. 그건 명절 때 네. 그 가게 되면 정치 얘기 좀 하십니까? 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부모님도 잘 안 하시는데요. 예. 이제 그래도 주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예, 경우는 예, 있죠. 예. 이제 뭐 저는 네 하고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친척들이 이제 대부분 좀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네. 대구 경북에 그쵸. 계셔서 네. 특별히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하지 않고 네네네 하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의료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뭐 정치 얘기보다는 의료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일단 아프면은 이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예. 아프면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대. 저희 어머님 해도 항상 그래요. 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나 어쩌 안 아프다. 왜 걱정스럽시.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이건 사실 뭐 전적으로 제 경험입니다. 네. 저도 어쨌든 대구 토박이인 셈이거든요. 네. 보면 다 사시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도 정치하고는 절대 연결 안 시키시죠. 네. 보통, 정치 예. 정의시면 안 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정치 그러니까 예. 특정 세력의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시는 동네라.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절대. 네. 저랑 마음이 똑같아요. 네. 저도 겪어봤으니까. 외가, 친가, 처가까지 싹 다 대구 경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관심을 가졌던 이슈. 우리 네. 신민호선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경향신문에서 네. 김건희라는 비극 투 아, 이렇게 이거 참.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김건희라는 비극. 최근에 이제 마포대교에 방문해서 이제 어제였죠. 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마포대교에서 마포 경찰서 뭐 용광지구대 근무자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이제 게시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마포대교 위에서 사진 찍은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거죠. 근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시를 뭐 하셔요. 네, 어제 조치가 뉴스예요. 네. 어제 뉴스예요. 예, 그런데 이제 네. 이거를 보고 이제 김건희라는 비극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 네. 육사위의 미용사라는 아하. 이순자 여사의 호칭이 있었는데 예. 육사위의 미용사 예. 그리고 최순실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있었지만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권력의 원천에서 장악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천 개입 뉴스토마토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천 개입 자체가 그러니까 공천을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그 개입, 공천 과정의 개입 자체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도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현직 의원 두 사람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김웅 의원도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았는데 뭐 자랑하고 다녔다, 공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었고 그러니까요. 터질 때 터졌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그러니까 굳이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나 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정무적으로 봤을 맞습니다. 때도 그런데 그거를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시각이 아닌가. 특이하다. 네. 이상하다. 네, 김건희라는 비극. 저도 뭐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고민정 의원 말처럼 좀 참모라면 그거 하지 말아라고 말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봤습니까? 그 9월 9일 날 네. 뉴스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경제 이제 신문인 네. 인베스트 조선이라는 곳에 나왔는데 네. 제목이 뭐냐면요. 아마추어 금융인에게 휘둘린 한 부동산 이복현 원장 개각대함에 포함될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네, 나왔네요. 여기에 첫 문장이 이래요. 기사에 여의도에 국한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모든 국민의 것이 되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에 저기 취임한 게요. 2022년 6월 거의 7일입니다. 초창기에 취임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년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아마추어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첫 이게 그동안 여의도에 국한됐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모든 국민이 거의 됐답니다. 아니 이것도 문제인 게 금감원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검사 출신의 이 사람도 네. 그러니까 네. 회계사 자격증 있는 검사, 회계 자격증 있는 검사예요, 그냥. 이게 지금 2년 동안 그러면 아마추어가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의 이건 조선일보 기사니까 인베스터 조선이니까 조선일보의 말 따르면 이거를 이미 여의도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다 알고 계속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대한민국 금융을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건데 이게 지금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요새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마추어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요런 관련 일도 하거든요. 제가 그 금융 이쪽 업체가 금융단체가 아니고 참 그 금융기관에 가서 네. 제가 자본시장법 강의도 해보고 뭐 이런 네. 것도 하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 강의를 해보고 하면은 이 두려움이 되게 강했어요. 금감원장에 대한 금감원장에 두려움. 대한 네.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방향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아마추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인제 나오면 안 되죠. 2년이나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그 현 정권의 금융정책에 금감원의 아마추어가 했다는 거죠. 예, 2년 절반 정도를 아마추어가 해왔고 지금 그러면 이 금융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 보고 이거 네. 슬프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게 맞냐? 이재용 삼성 수사를 잘했던 사람이 금감원장 맡는 게 맞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수 신문조차도 아마추어였고 이제야 아직까지 아마추어다. 제가 문장 하나만 더 읽을게요. 예. 기사에 있는 겁니다. 여의도 금융인들 그리고 온 국민이 처음 경험하게 된 검사 출신 금융수장의 움직임은 이미 한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9월 9일자 기사입니다. 무섭네요. 9월 9일. 예. 2년 3개월. 몰랐나요?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명품백, 어제죠. 지난주가 아니면 시간 자꾸 많이 흘러다 보니까 흘러간 것 같아요. 그 수사심의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최종 처분, 뭐 불기소를 하든 뭐 기소를 하든 최종 처분을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 결과 지켜본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 털어주기에 급급한 네. 정말 정부 각처 네. 국민권익위부터 해가지고 검찰 수사도 조사도 가서 검사가 당하고 네.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우리 예측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그 과정에서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실은 기존에 검찰에서는 알선술래죄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는 추가하지 않았는데 네. 이때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면서 알선술래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까지 네. 합쳐서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두를 다 탈탈 털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원석 의도다. 총장의 어떤 충정이 이제 와서라도 비춰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너무 이제 자기가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내가 결정까지 지어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고 뭐 결정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미루는 거죠. 혹시나 최재형 그 목사 수사심의에서 좀 다른 결정을 또 권고를 할 수도 있을까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예. 이게 요즘 계속 필요 이상의 사실은 이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원래부터 이게 검찰이 의도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사실 그 지난 정권부터 계속 되게 오랜 동안 이슈가 된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거기에 대한 방어론을 내세운 게 이런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자기들 내부 규정으로. 그리고 누가 임명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혀 외부적인 검증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들끼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무슨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이 낸 결론과 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명분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용이 됐었어요. 예, 이용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기대나 아니면 이것이 검찰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초에 목적이나 현재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기대하기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도 사실 상당 부분 예상된 대로 나온 거고, 그냥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의 예상이나 계획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별 의미 없을 것이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자, 결국은 이원석 총장은 그걸 하지 못하고 나갔고요. 후임인 심우정 총장 후보자인가요? 아직 임명 안 됐죠. 넘어가게 됐는데, 자, 이원석 총장 2년을 이제 잘 마치고 갑니다. 우리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한 평가를 한번 내려볼까요? 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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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네. 정말 아주 그냥 잘 끈질게 버티다가 네 마지막을 갔는데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그릇도 네. 작고 게다가 뭐랄까요,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겁나나 봐요. 네, 두려움이 네. 굉장히 큰 사람이다. 겁이 나는가 그래서 봐요. 겁이 네. 났을 때 말하지 못했던 7초간의 침묵도 있지 그래,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좋게 해석도 하고 언론에서는 아주 뭐 7초간 그 침묵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결국은. 뭐라고 말을 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 두려움이 딱 꽂혔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눈빛 싶거든요. 봐요. 눈빛 보세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 또 한동훈 또 대표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법감정에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데도 지금 벌벌벌 떨면서 네. 이게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 떨고 있어요. 지금 완전 떨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 또 기소장, 네. 불기소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인물 평을 하는 게 아니고 공소 제기를 못한 거고 불기소한 거고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초 침묵하든 100초를 침묵하든 간에 결과가 그래 나온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그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네. 그냥 이 시대의 전형적 검사다. 아. 예, 검사다. 사실은 네, 검사다. 무슨 우리나라 이쯤 우리나라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네. 국민 전반적으로 별 기대치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이분은 그냥 전형적인 검사로 커오신 분이고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몸에 익어왔던 검사의 습성이나 이제 습관 같은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검사는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의 생리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전형적인 검사였고 그냥 한계도 그냥 그 검사였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검사는 아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검사였어요? 예, 조금 다른 검사였던 거. 그래서 끝까지 올라간 거네요. 조금 다른 검사였는데 오히려 좀 다른 스타일의 검사였다는 것이 예. 그 특히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그 급속 승진을 하는데 네. 영향을 좀 준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기수에 안 맞게 네. 검찰총장까지 팍팍팍 대통령까지 가버렸잖아요. 네. 그게 이원석 총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눈빛만 봐도. 그렇죠. 네. 완전 쫄아있잖아요. 그렇게 못도 좀 그걸 먹겠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뀝니다. 이제. 네네네. 자, 이원석 총장은 이번 주 13일이니까 아마 내일이 아마 퇴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이 심우정. 우리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우정은 기획통, 이원석 총장은 특수통.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차이점도 좀 말씀해 주면 좋고 이게 이원석 총장이 아닌 심우정 총장한테 좀 기대할 만한 것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기획통이라는 말이 뭐 네. 검사가 무슨 기획을 하냐 생각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법조 이제 연수원에서도 기획 교수 기획 교수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법조계에서 기획이라고 하면 행정 예. 전문적으로 잡일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러네. 기획이라고 예,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획통이라는 월급 주시고 예, 뭐 기획, 보너스 주시고 예. 기획통이라고 하면 기획검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법무행정 쪽 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 옛날에는 총무통이라고 불렀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경찰서 가면 경무과. 네. 그래서 이분은 물론 뭐 이제 수사를 안 하고 하신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법무행정 쪽 관리 쪽 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원석 총장보다 더 이제 관리 스타일로 가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 정권 입장에서. 네. 그래서 뭐 더 저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정권 말기로 중반으로 넘어가서 말기로 네. 또 가면 특수보다는 본인도 그 특수를 해봐서 아는데 기획을 지금 말했던 법무행정 네. 저는 잡일이라고 관리. 표현했습니다. 네. 관리 이 사람들이 나를 목을 치고 내리진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심리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 더 납작 엎드릴게요. 예, 그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만들어내지 말고.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더 납작 엎드릴게요. 불교 아 예, 그래요? 언론에 대한 출판사. 아 좋은 의미였어 네. 납작 엎드려. 더 납작 엎드릴게요. 불교 영화입니다. 예. 그 영화가 생각이 날 정도로 새로운 어떤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 영화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결국 납작 엎드릴게요. 기획통이 되든 특수통이 되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원석 총장 이 말들 어떤 결정 이것 때문에 검찰의 운명이 여기 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안에 있는 검사들은 좀 답답해할 것 같아요. 특히 네. 형사부 관계 없는 형사부들은 우리 검찰 조직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형사부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이제 이거는 사실 좀 생각하실 필요가 네. 있는데 제가 이제 형사부 관련 이제 검사들도 많이 만나보고 좀 네. 일반적인 변호사보다는 좀 이제 저도 뭐 가까워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업무를 같이 처리한 적도 있고 예. 한데요. 보통 이제 민생 사건 하는 형사부하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되는 뭐 특수분이 아니면 이렇게 뭐 성남 FC 네, 뭐 예. 그런 분들하고 뇌물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라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 다르죠. 예, 그 민생 범죄 주로 하시는 검사님들은 자기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쪽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마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답답함 같은 것들 아마 그쪽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회사 일을 있고 공무원도 일하는 건데 네. 그리고 뭐 평생 자기도 계속 경무에 시달리고 살고 그런 것들은 기대도 못 하는데 저 몇 명들 때문에 같이 욕먹는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10%도 안 되는 그 특수 검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머지 형사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아, 저 초장에 말씀했던 김건희 여사 얘기 네. 좀 다시 하면 네. 계속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급기야는 이게 뭐 저는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추석 인사를 또 같이 하겠다고 하거든요, 영상에. 네. 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정무적으로 네. 안 보여도 돼요. 안 보여도 대통령 혼자 인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게 이거 작년이죠. 네. 작년이죠. 이게 예.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지금까지 행보가 쭉 그래 왔던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디올백, 명품백 예. 받은 것부터 그리고 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뭐 사과를 할게요부터 그 문자 보내는 문자를 거. 보냈는데 그 문자를 다시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답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정말 콕콕 집어서 하는데 어제도 그 마포대교 뭐 자살 예방 그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광폭 행보를 벌인 것도 사실 자신이 명품백을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이 업무 결정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지나친 어떤 저 압박을 받았지 연결되거든요. 않았냐. 저는 연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그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 선택을 사실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많은 언론에서는 그쪽을 주목하고 있고요. 또 모 의원은 살인 얘기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굳이 자살 예방의 날에 저기 갔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더 연상을 시키게 되는 거죠. 왜 가요? 막 저기 마포대교를 왜 네. 갑니까? 그렇게 연상을 시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게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하고 싶고 보내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공천에 개입하고 싶고 이런 의지가 모든 걸 다 뚫고 나오는 거고 그거를 막을 사람은 존재하지 없다. 않는다. 막을 사람이 없기 네. 때문에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 정무적이라는 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제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 정치적 유불리의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따져서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의 지지를 올린다. 그럼 대통령의 지금 국정 과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런 게 중요했으면 이미 대통령실에서 현재의 무슨 여론 지형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지지율 얘기나 이제 이런 계속 분석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현재 지금 정권 대통령은요, 그냥 본인의 생각, 본인의 신념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저 김건희 여사도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 행보와 가까운 걸 보이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여기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예. 저기 지도 편달도 해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뒤에서 입장에서는 제가 저희 손짓하고. 입장에 이게 정무적으로 안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이분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이거를 하시는 게 본인의 기본적 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노출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화면에 잡히고 이런 것들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이라면 사실 다른 것들은 그걸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문제됐던 무슨 뭐 저기 최근에 수사심의위원회 좀 네.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만 그게 풀리면은 나오는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여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맞나 이런 판단을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안달하게 이래 되니까 네. 할 수도 없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사진은 참고로 이제 경향신문에서 쓴 사진이 네. 좀 더 김건희 여사를 더 잘 대변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올려줄 수 있나요? 네, 경향신문에서 예. 김건희라는 비극 2. 예, 네, 그 그 사진에 사진을. 더 김건희 여사 요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경향신문 거네요. 사진인데요. 예, 뭐 어쨌든 간에 네네. 참 사진은 많이 나옵니다. 네. TV 프로인 거 저같이 진행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오히려 나오고 싶으면 그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시사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TV 막 그런 생각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자신의 네. 영향력이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과시욕이 끊임이 없다. 아. 인맥 나를 통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제가 사견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제공된 사진들이 전부 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맞아요.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18장인가 예, 근데 공개했습니다. 그 신문들을 보면 언론들을 보면 일부 언론에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좀 강조해서 제목에 넣었습니다. 네, 뭐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으로 맞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 사진이나 이런 것 사진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진들을 보면 이제 패션이나 좀 사진에 예쁘게 찍히고 싶은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방송에 노출되고 싶으면 나오시고 싶으면 시사 프로그램을 이런 거 하는 게 어쩌냐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뉴스토마토도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는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것보다는 패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좀 그런 예능 패션 좀 이쁘게 나오는 예능은 사실 또 패션. 이제 네. 뭐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네, 저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진입니다. 거죠? 네네. 예,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강을 바라보면서. 자, 김건희 여사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검법. 또 막 같은 내용인데 원래 법사위 통과는 했는데 이 문제가 본회의를 추석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원식 총장, 죄송합니다. 의장이죠. 네. 우원식 의장이 뭐 그러니까 막았어요. 이거를 막았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 그거를 상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뭐 하여튼 의장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중간에서 중재가 자꾸 뉴스에 나오시려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주목을 받고 싶나? 왜 자꾸 다들 주목 받고 싶어 하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네. 성성이 안 된다? 라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의장석에 앉으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급하고 이걸 처리해야만 하는 간절함, 이거는 사실 국민의 대표들이 네. 결정한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데 혼자서 그냥 단독으로 내가 막으면 막지, 내가 미루면 미루지, 뭐 그렇다고 나를 봐봐. 의료 대란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 나를 봐봐. 내가 지금 이거 미루고 있어. 내가 지금 조정하고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답답하기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19일 날 처리한다. 추석 네. 다 끝나고 처리한다. 그럼 추석 뭐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은 거고, 그럼 여당은 또 추경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때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사실 이제 국회의장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지가 생각만큼 오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국회의장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의 수장으로 가장 서열 2위. 예, 서열 매우 높은 서열에 있긴 합니다. 국가의장서열 의전서열 2위입니다. 높긴 네. 합니다만 사실 관리직에 가까웠는데 네. 그 전에 국회의장이 어쨌든 뭐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슈가 되고 하게 된 이유가 그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행정부하고 대립하면서. 근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패턴이 똑같아요. 내가 키를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우원식 의장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개헌 얘기할 겁니다. 네. 또 개헌 얘기할 거예요. 개헌 얘기하면서 꼭 내각제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내각제를 해야지 권력의 중심이 더 의회 쪽으로 쏠리니까 국회 쪽으로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되던 과정에서 잡음이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요. 잡음이 좀 컸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뭐 이렇게 지지나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그 여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찍었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사실 고질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지금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찍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뭐 이번도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항의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 부담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고요. 우원식 의장은 본인이 어쨌든 될 때 거기에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우려나 이런 걱정 같은 게 있었으면 좀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걸 안 나오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때부터 추미애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각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자기 지역이 영주다. 아, 영주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기 정치가 민주당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기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 전 정치인들 그런 것 같더라고. 잘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면 한 번씩 뭐 예컨대 민주당 쪽에는 민주당 욕을 또 하기 시작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뉴스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제가 뉴스 진행하면서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속내가 보여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면 천만다행인데 대부분 보면 자기 정치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말씀 주세요. 예. 예. 그거 이제 추석밥상에 올리려고 네. 하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네. 그 말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면 특검법이 이게 정치적인 그 액션이나 정치적인 그런 압박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고 하면은 국민들이 추석 때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지금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보이는 것이어서 거예요. 사실 이거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 정치적 이슈밖에 안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 시각 자체도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전혀 지금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네.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총선 끝나고 국회의장 잘못 뽑은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매번 반복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장 선출이 그렇게 의원식 의장으로 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당원 중심의 네. 그 민주당의 그 역량이 더 확대됐잖아요. 네. 당원권 강화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 빠르게 직접적으로 뭐 거의 직접 민주주의에 네, 가까운 맞습니다.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굉장히 그런 상황과 동떨어진 그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그렇죠. 국회 수장이다. 거기에다가 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뽑으신 겁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료계 이거 부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 올린다 그래가지고 응급실 못 가게 하려고 좀 그 숟가락 올린다는 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해결책이 되나요, 아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좀 추석 연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